간택 후궁으로 입궁하여 검소하고 온화하며 대비들과 왕의 신뢰를 얻었다. 조선 왕조실록 성종편에 남겨진 이 짧은 기록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묘한 여운을 남긴다. 그런데 바로 그 여인이 불과 몇 해 뒤 왕비의 자리에서 끌어내려지고 결국 27의 나이에 사약을 받아 숨진다. 온화함과 신뢰로 시작한 삶이 어떻게 그 끝에 다다랐는가? 오늘은 조선 왕조 역사상 가장 극적인 파국을 맞은 왕비 패비 윤씨의 이야기를 시작한다. 1455년 하만 윤씨 가문의 딸이 태어났다. 아버지 윤기견은 집현전에 출입하던 학자로 판봉상시사 벼슬을 지냈으나 일찍 세상을 떠났다. 가세는 기울었고 어머니 고령신씨 혼자 딸을 키웠다. 1473년 조선의 궁궐에 간택 후궁을 들이는 절차가 시작되었다. 성종은 왕위에 오른 지 4년이 지났으나 슬하에 자녀가 없었다. 정비 공해왕 후 한씨는 18세였고 혼인한 지 수년이 되었음에도 후사를 잊지 못했다. 왕실의 최고 어른인 대왕대비 정희왕후가 간택 후궁을 들이기로 결정했다. 간택 후궁은 단순한 후궁이 아니었다. 왕비와 같은 절차를 밟아 선발되었고 입궐과 동시에 종이품 수기의 직위를 받았다. 왕의 후계자를 낳기 위해 존재하는 자리였다. 같은 해 3월 윤씨는 수기로 봉해지며 입궁했다. 그녀의 나이 19살이었다. 성종은 그보다 2살 아래인 17살이었다. 같은 시기에 정현왕후 윤씨도 수기로 입궁했다. 두 사람은 동기였다. 입궁 이후 윤씨는 검소하고 온화한 태도로 성종의 총애를 받았다. 정희왕후, 안순왕후, 인수대비, 세대비의 신뢰도 얻었다. 그러나 이듬해 공해왕후가 후사 없이 승하하는 바람에 왕비 자리가 비었다. 1476년 성종은 따로 간택 절차를 밟지 않고 후궁 중에서 왕비를 정했다. 수계 윤씨가 창덕궁 인정전에서 왕비로 책봉되었다. 후궁에서 왕비로 오른 것은 조선 역사에서 드문 일이었다. 같은 해 왕비 윤씨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은 융이었다. 훗날 연산군이 되는 아이였다. 왕실은 경사를 맞았고 원자의 생모로서 윤씨의 위치는 공고해 보였다. 그러나 왕비가 된 이후부터 갈등이 시작되었다. 성종에게는 후궁이 여럿 있었는데 소용정씨와 수계 엄씨가 특히 총애를 받았다. 왕비 윤씨는 이를 강하게 문제 삼았다. 투기, 즉 질투를 드러내는 행위는 조선 왕실에서 왕비의 덕목에 어긋나는 중대한 결함으로 여겨졌다. 1477년 사건이 터졌다. 덕종의 후궁인 수계 권씨의 집에 언문투서가 날아들었다. 내용은 소용정씨와 수계 엄씨가 왕비와 원자를 해치려 한다는 것이었다. 조사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왕비 윤씨의 처소에서 똑같은 종이가 발견되었다. 더불어 극약인 비상과 사람을 해치는 방법을 적은 서책이 함께 나왔다. 투서는 왕비가 꾸민 자작극이었음이 드러났다. 성종과 대왕대비는 이 사건으로 윤씨의 폐위를 논의했다. 그러나 대신들이 강하게 반대했다. 원자의 어머니를 내쫓는 것은 크나큰 일이라는 이유였다. 결국 사건에 직접 연루된 나인 사머리 교수형에 처해졌고 나인 사비는 장백대를 맞고 변방관비로 보내졌다. 비상과 서책을 반입하는 데 관여한 부부인 신씨는 자귀를 빼앗겼다. 왕비는 처벌을 피했으나 성종과 왕실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로부터 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었다. 왕비는 성종을 바라볼 때 낯빛을 바꾸는 등 불경한 언행을 이어갔다고 실록은 기록하고 있다. 조회를 받는 날 왕보다 늦게 일어나는 등 왕비로서의 예를 지키지 않는 일도 반복되었다. 왕실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정희왕후는 원자를 피접이라는 명목으로 궐 밖으로 내보내 따로 기르게 했다. 1479년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성종의 용안에 손톱 자국이 생겼다. 왕과 왕비 사이에 격렬한 충돌이 있었다는 것을 뜻했다.
실록에 따르면 성종은 직접 대신들을 불러 왕비의 행실을 조목조목 열거하며 폐위를 주장했다. 이번에도 대신들은 반대했으나 성종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왕비 윤씨는 폐위되어 사가로 쫓겨났다. 왕비로 있은 지 3년 만이었다. 이듬해 폐서인 조치가 내려졌다. 왕비에서 일반 백성 신분으로 강등되었다. 궁궐과의 모든 접촉이 차단되었다. 그해 윤씨가 낳은 두 번째 아들도 얼마 지나지 않아 죽었다. 1482년 사가에서 폐비된 지 3년이 지났다. 원자 융은 점점 자라고 있었다. 조정 안에서는 폐비에 대한 동정론이 점차 힘을 얻었다. 세자의 생모를 이대로 방치하는 것이 훗날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그러나 성종은 사약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좌승지 이세좌가 사약을 들고 사가로 향했다. 향년 27세 윤씨는 사약을 받아 숨졌다. 처음에는 묘명조차 없이 장단에 매장되었다. 죽음으로도 그의 이름은 회복되지 않았다. 성종은 그녀가 죽은 뒤에도 왕비 추승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유교를 남겼다. 1489년 세자 융의 즉위를 대비해 성종이 마음을 바꾸었다. 윤씨지묘라는 이름을 묘에 새기고 묘지기를 두어 관리하게 했다. 장단도호 부사가 절기마다 제사를 지내도록 조처했다. 이름이 돌아왔다. 그러나 신부는 돌아오지 않았다. 1494년 성종이 승하하고 세자 융이 조선의 제10대 왕으로 즉위했다. 연산군이었다. 그는 어머니가 폐비된 채 사사된 사실을 즉위 초에는 알지 못했다. 계모 정현왕후를 생모로 알고 자랐다. 1495년 연산군은 생모의 폐비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떤 경로로 알게 되었는지는 사료마다 다르게 전한다. 연산군은 신원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1497년 어머니의 묘를 개장하고 효사라는 묘호와 회라는 묘호를 추봉했다. 1504년 연산군 10년. 조정 안에서 궁중파와 부중파 사이의 갈등이 격화되었다. 이 와중에 이세좌가 양로연 자리에서 왕이 하사한 술잔을 실수로 엎질러 어이를 적셨다. 연산군은 이 일을 왕을 능멸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이세좌를 유배 보냈다. 이세좌는 폐비 윤씨에게 사약을 들고 갔던 바로 그 인물이었다. 같은 해 10월 연산군은 어머니 윤씨의 폐위와 사사에 관련된 모든 자들을 잡아 국문하고 처형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갑자사화였다. 윤필상, 이극균, 성준, 이세좌, 권주, 김굉필 등이 사형에 처해졌다. 이미 세상을 떠난 한명회, 정창손, 정여창 등은 부관 참시를 당했다. 관을 파내어 목을 베고 뼈를 부수어 바람에 날리는 형벌이었다. 성종의 후궁 귀인 정씨와 귀인 엄씨는 궁궐뜰에서 맞아 죽었다. 그들의 아들 안양군 이항과 봉안군 이봉도 귀양을 보내진 뒤 사사되었다. 피해자는 관련자 본인만 230여 명, 가족들까지 합하면 그 수는 몇 배로 불어났다. 연산군은 어머니를 재헌왕후로 추승하고 묘를 회릉이라 고쳤다. 성종의 묘에 배사하려 했다. 반대하는 신하 권달수는 처형되었다. 1506년 박원종과 성희안 등이 중종 반정을 일으켰다. 연산군은 폐위되었다. 반정과 함께 연산군이 어머니에게 내렸던 모든 추승이 취소되었다. 재헌왕후는 다시 폐비윤씨로 돌아갔다. 회릉은 폐비윤씨 지묘로 격하되었다. 그 뒤로 신원은 영영 이루어지지 않았다. 폐비윤씨는 후궁으로 입궁하여 왕비가 되었다가 폐위되고 사사된 인물이다. 그의 죽음은 아들 연산군의 폭정을 낳았고 그 폭정은 중종 반정을 불렀으며 반정은 다시 어머니의 이름을 지워버렸다. 한 사람의 생애가 조선의 역사를 크게 흔들었으나 그녀의 이름은 끝내 역사의 공식 기록 어디에도 회복되지 못한 채 남았다.